네, 이번에는 AI와 함께 관세라는 노이즈를 뚫고 오히려 북미 시장의 호재로 오늘 급상승하는 기업들을 함께 선택해 봤는데요. 과연 AI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 답변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은 역시 LG라는 LG전자가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의 상승은 가전을 잘 팔아서만 오르는 것이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관세 방어력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주말 사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1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LG전자의 전략적인 선택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생산 현지 비중을 60% 이상까지 확대하고 멕시코 내에서의 공장까지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타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에 대한 키워드까지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냉난방 공조 장치, 결국 대형 냉각 설비인 칠러에 대한 수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수주가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LG, 이제는 관세와 함께 AI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AI에 가지고 60년 만에 새로운 시장의 황금기와 전성기를 열어낼 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일전기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놀라게 하는 수익성입니다. 결국엔 산일전기 역시 AI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제조업 기업이지만 36%가 넘는 정말 경이로운 영업이익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승계 구도까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끊어내고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실적도 중요하지만 대미 1호 투자 후보군 관련주에 속해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원전, LNG,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이 대미투자 1호 후보군에서 거대 에너지 패권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일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전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전력망 노후화라는 이슈와 함께 덧붙여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최대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원전이나 LNG 발전 관련된 내용들이 확대되더라도 변압기 없이는 쓸모가 없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대미 에너지 협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세 이슈를 뚫고 올라가는 이 두 기업 어디까지 전망할 수 있을지 오늘 그 상승 가능성 함께 예측해 보시죠. 자, LG전자와 산일전기 두 기업 나왔는데 이번 풀이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LG전자. 앞에 내용 대충 들었는데 그 이외에 또. 일단은 LG전자 4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어요. 4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 네, 전혀 안 좋은 상황에서 우선 1분기 실적에 대한 앞에서 이제 그 공조 시스템이나 여러 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기저효과의 식으로 지금 LG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좀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삼성전기처럼 어떤 실적과 어떤 가격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이 공급보다 수요에 대한 부분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면은 이 LG전자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어떻게 보면 즐길 수가 있고 신규 매수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LG전자에 또 이제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이 CES에서 이 어떤 컬로이드를 선보였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안 갔어요. 네. 그때 이 다리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바퀴로 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좀 밀렸던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LG전자 이미지만 확 데미지 받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LG전자의 상승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을 하냐 안 하냐 떠나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은 그 주가에 대한 매도 부분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LG전자를 팔고 지금 주가에 대한 랠리 부분에 그러니까 밸류적인 측면에서 몇 년 동안 실적이 보장되는 뭐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또 이제 삼성전기 이 종목들을 살지 말지 고민 또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밸류적인 측면이 더 좋다라는 것보다도 일단 기저효과적인 측면에서 이 순환매 관점에서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3월 초까지는 저는 보유 관점을 보유자 영역에서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이런 고민을 또 예를 들면 많이 여러 가지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물류 운임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또 고민할 게 많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LG전자의 어떤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규 적금은 약간의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보유 관점을 좀 가져가고 신규 매수 적금도 일반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은 LG전자도 소량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샘 몰트번이 쏘아 올린 LG전자 주가 아닌가 싶은데 샘 몰트번이 뭐라 그랬냐면 주말에 우주 데이터 센터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너무 낮다. 만약에 GPU들이 이렇게 불량이 났을 때 그거 일일이 어떻게 우주가 갖고 교체할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샘 몰트먼이 비웃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는 굿바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공조 시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강조된 것 같고 LG전자는 로봇은 사실 좀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강조해서 공조 시스템이나 뭐 이쪽으로 주적으로 좀 메이킹하면은 뭐 나름의 주가는 또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저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일단은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LG전자도 이 공조 시스템에서 거의 2030년까지 20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LG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B2C잖아요. 네. B2C인데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이제 B2B 뭐 엔비디아나 납품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LG전자가 어떤 실적을 폭발적으로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이 냉난방, 이 공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멀리 이제 2030년까지 보면서 20조 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는 갖춰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LG전자가. 근데 이제 시작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단기적인 실적은 좀 이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운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차근차근 좀 그 계속 기술 개발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지켜봐야 되는 거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자. 네. 보수적이시네요. 전략은 그러면은 그냥 관망? 일단 보유 관점에서는 보유자 영역에서 1순위로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3월 초까지는 좀 하고 신규 관점에서는 또 영역을 좀 다르죠. 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LG전자를 한번 또 이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LG전자 뭐 PBR이 지금 얼마인지는 PBR이 지금 1배. 1배. 예, 이해한데 그래서 지금 밸류가 이런 낮네요. 예, 밸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부각받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네. LG이노텍도 그렇고 뭐 GS건설, 예, LG 전자처럼 어떤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기대감, 그러니까 기저 효과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부각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도 지금 어떤 군을 이렇게 좀 만들어놔서 종목들을 한두 개씩 편입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그래서 뭐 전략이 안 나왔네? 일단 매수. 네. 매수 보유 관점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일전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배전 변압기 뭐 이런 타이틀인데 워낙 많이 또 뭐 익히 알려져가지고 중소기업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제법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시세도 좀 강한 것 같고. 저 어떻게 보면 숨은 좀 강자라고 좀 생각이 돼요. 수능? 숨은 감, 숨은 감, 죄송합니다. 강자. 귀가 잘 안 들리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LS 알리트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초대형 네. 변압기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이 산일전기는 좀 약간 맞춤형 이 변압기를 좀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어떤 주문을 받아가지고 특수 변압기 쪽으로 제작을 해서 이 판매하는 것도 제너럴 일렉트릭 이쪽으로 미국 쪽의 그 실적이 가장 많이 큰데, 그러니까 숨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주가적인 측면도 독보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업이익률 30% 나오고 뭐 미국 쪽에서의 실적도 80%고 그리고 이 수조 잔고도 많이 좀 몇천억, 4천억 이상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산일전기가 일반적인 이 대형 전력기기 회사와 경쟁을 한다면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특수 변압기가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면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화재 위험성에 있어서 이 몰드 변압기가 오히려 일반 그 변압기보다는 더 이 화재 위험성을 오히려 더 이제 더 잘 맞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일전기의 이 특수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매수 관점을 오히려 앞서서 LG전자보다는 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이 특수 변압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네. 많이 세거든요. 일반 이 변압기에 대한 부분보다도 가격이 좀 높은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 30%까지 나오고 수주 잔고도 쌓여 있다는 거 보면은 이 산일전기 특수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거는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일전기에 대한 관점은 매수 관점을 오히려 더 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산일전기의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하고의 그 관계가 기사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뭐 곡간 도둑해진 산일전기, 뭐 SJL의 300억 출자, 서정진의 해결사,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쭉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지금 또 운용 총괄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하고 또 있잖아요. 저는 그런 관계들의 그림이 산일전기의 주가가 오히려 따끈따끈한 거 아닌가. 물론 본업이라는 건 뭐 잘 되면 더 좋죠. 네. 하여튼 참 그림들을 그렇게 하여튼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뭐 방송용은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줄게. 더존 비주온이 오늘 반짝 강해요. 그러니까 AI 뭐 파괴 이래갖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타격을 받았는데, 더존 비주온도 사실 그래서 좀 부정적일 수 있었는데 지금 M&A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이큐티 네. 이제 스웨덴 쪽에서의 스웨덴? 네, 펀드 회사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작년 11월에 있었어요. 뭐 지분 인수 있고 이제 공개 매수까지 하는데, 뭐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어떤 12만 원 가격을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주가의 상단은 당연히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고 어떤 상장 폐지까지 간다고 한다면 자진 상패. 예, 자진 상패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제 95%까지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소액주주 분들 같은 경우도 안 팔 수도 있긴 하지만 안 팔게 되면은 그냥 비상장 상태로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입장에서는 뭐 이 투자자분들이 결정하셔야겠지만, 근데 만약에 지난주 뭐 금요일 정도의 어떤 좀 그 매수 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128,400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12만 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보유자 영역에서 신금에서는 그들만의 잔치다. 그렇죠.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의 떡,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사실 더존 비주온이 참 그렇죠. 이 ERP나 이쪽은 사실 전망이 앞으로는 AI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 있었는데, 강촌 그 춘천 가는 쪽에 강촌인가요? 아마 거기에 그 부지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울 근교하고 가깝고 데이터 센터로 뭘 활용하는
뭐 그런 쪽이면은 여기도 뭐 뭔가 하겠는데 이미 일단 뭐 재료는 다 노출이 돼가지고 주가가 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의 떡인 걸로. 보유자 영역에서 관망.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에서만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는 보유하신 아니다. 분들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하드리면서. 아, 예, 땡.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풀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